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해 볼까요? 네,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화제죠. 네.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첫 외교부 장관의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 특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말 그대로 전격적인 깜짝 발탁 인사인데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명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많이 있겠는데 특히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이 됩니다. 네네. 우리 사회의 아주 높은 유리천장을 또 하나 깨뜨렸다 이런 평가가 당연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명.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으나 일단 이를 통해서 본 여성의 내각 진출 실태 앞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발탁 인사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이 아주 좀 신선하지 않았습니까? 깜짝 인사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보훈처 그동안 당연히 예비역 장성들의 이제 몫이었고요. 그것은 네. 당연히 남성들의 몫이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얘기가 깨트린 아주 파격 인사였고요. 또 청와대 인사수석의 조현옥 이제 전 교수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파격 인사로 좀 꼽히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후보 시절에 이 임기 중에 남녀 동수 내각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좀 천명한 바 있죠. 네. 그래서 5대5 남녀 비율을 5대5로 하겠다는 건데 30%로 시작을 해서 50%까지 가겠다. 이게 목표였죠. 네, 네. 더 넘어설지도 모르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이제 숫자도 중요하지만 과연 얼마나 알맹이 있는 부서를 맡느냐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인선이 더욱더 주목이 되는데 네. 여성 첫 외교부 장관이자 또 비외무고시 출신이죠. 그렇죠. 이른바 외교부 순혈주의의 를 이제 타파하고 외교부의 개혁과 쇄신에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국제 무대에서는 상당한 어떤 명성을 쌓은 그런 인물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정책 특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무총장 정책 특보가 유엔 사무처에서는 이 서열 3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그 다음에 정책 특보라고 하죠. 네. 그만큼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사실 이 강청화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 유엔에서는 2006년에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의 판무관을 지냈고요.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부대표를 이제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엔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 당시 유엔 인권위 활동을 좀 눈여겨봤던 이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제 가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말하자면 정말 자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된 셈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역시 좀 같이 일을 하자 해가지고 계속 일을 해왔고, 지난해 10월에 이제 귀국 준비 중에 이 신임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인수팀장을 좀 맡아달라.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인수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직책을 수행을 했고 그렇죠. 정책 특보로 임명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유엔 무대가 사실은 국제 무대 가운데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곳에 속합니다. 네. 이 자기 주장들이 직원들이 다들 자기 주장들이 세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곳,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곳인데. 특히 이제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서도 일을 했는데 여기는 여러 유엔 기구들의 의견을 상이한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과 또 이 이 인권기구 국제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정통해야 되는 이런 곳인데 여기에서도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이 조정력을 잘 발휘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유연한 일처리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고등 판무관실의 부판무관까지 지냈으니까 인권 문제 상당히 관심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유엔 등 국제 무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이제 1995년 국회의장실에 국제 담당 비서관으로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때 이제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 여성대회에 정부와 NGO 대표들이 함께 꾸려진 이 대표단의 대변인을 맡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그때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이런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국제 무대에서 이슈화할 수 있겠구나.
쟁점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유엔에서 좀 일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바로 그때 이제 경험이 그 토대가 돼서 유엔 인권 그 최고 대표 사무소 그 부대표의 모집에 이제 응모를 해서 됐다고 하죠. 네. 네, 유엔 기구에서도 그 미얀마의 그 소수민족 문제인 그 로힝자 난민 문제랄까 이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네. 국제사회의 그 신속한 대응 등을 촉구하는 특히 이제 그래서 그 국제사회에서도 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관심이 높은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아무튼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외교부 장관 그 길이 열린 건데요. 근데 사실 다른 나라 보면 미국만 해도 올브라이트 있었고 콘돌리자 라이스 있었고 힐러리 있었고 외교부 장관 많았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많았고요. 네. 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그 줄리 비숍 외교부 장관이 지금 거의 한 7년 넘게 그 외교부 장관을 계속 하고 있죠. 예. 굉장히 유명한 양반이고요. 이 스웨덴만 하더라도 외교장관이 그 마got 발스테임, 뭐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뭐 캐나다 이런 데 다 그 외무장관을 지금 여성들이 지금 맡고 있죠. 예. 여성 외무장관들이 맡고 있고 유럽에서는 외교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그 국방장관도 여성들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당장 이 프랑스의 그 마크롱 그 신임 대통령 그 국방장관에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그 실비 굴라르 국방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여성이죠. 또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이게 다 지금 여성 국방부 장관을 여성들이 맡고 있는데 이게 그 군인 출신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뭐 멀리 유럽까지 갈 것도 없고 물 건너 일본만 해도 방위상이 여성 아닙니까? 이나미 토노미의 이 방위상 지금 그 지난해 8월에 그러니까요. 내가 가면서 맡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나미 토모미는 굉장히 고급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 여자 아베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여성들도 굉장히 극우적이고 아베 이상 가는 이런 그 군국주의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저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죠. 예, 아무튼 이번 이게 유리천장을 깨는 거의 방탄유리 수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유리천장을 깨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의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 국 준비 중에 이 신임 그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인수팀장을 좀 맡아달라. 그러니까 네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하면 그 인수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직책을 수행을 했고 그렇죠. 정책 특보로 임명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그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유엔 무대가 사실은 그 국제 무대 가운데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곳에 속합니다. 네. 이 자기 주장들이 직원들이 다들 자기 주장들이 세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곳,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곳인데. 특히 이제 그 유엔 인도주의 그 업무 조정국에서도 일을 했는데 여기는 그 여러 유엔 기구들의 그 의견을 상이한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과 또 이 이 인권기구, 국제기구에서 여러 가지 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아주 정통해야 되는 이런 곳인데 여기에서도 그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이 조정력을 잘 발휘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그 깔끔하면서도 그 유연한 일처리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진맥해 볼까요? 네,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화제죠. 네.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그 첫 그 외교부 장관의 그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 특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말 그대로 전격적인 깜짝 발탁 인사인데요. 이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의 지명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많이 있겠는데 특히 그 최초의 그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이 됩니다. 네네. 우리 사회의 그 아주 높은 유리천장을 또 하나 깨뜨렸다 이런 평가가 뭐 당연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지명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으나 일단 이를 통해서 본 여성의 그 내각 진출 실태 그 앞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성 발탁 인사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이 아주 좀 신선하지 않았습니까? 을 불러 일으키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제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국제 무대에서는 그 상당한 어떤 명성을 쌓은 그런 인물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현 그 안토니오 구테우스 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정책 특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유엔에서는 유엔 사무처에서는 이 서열 3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그 다음에 그 정책특보라고 하죠. 네. 그만큼 그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사실 이 강청화 이제 외교부 장관 그 후보자 이 유엔에서는 그 2006년에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의 그 판무관을 이제 지냈고요.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그 부대표를 이제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엔과 그 첫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 당시 그 유엔 인권위 활동을 좀 눈여겨봤던 이 코피 아난 당시 그 유엔 사무총장의 그 요청으로 이제 가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말하자면 정말 자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된 셈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역시 좀 같이 일을 하자 해가지고 계속 일을 해왔고, 지난해 10월에 이제 그 귀국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고등 판무관실의 부판무관까지 지냈으니까 인권 문제 상당히 관심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그 유엔 등 그 국제 무대 활동에 그 관심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이제 그 1995년 국회의장실에 그 국제 담당 비서관으로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때 이제 그 베이징에서 열리는 그 세계 여성대회에 그 정부와 그 NGO 대표들이 함께 꾸려진 이 대표단의 그 대변인을 맡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그때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이런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국제 무대에서 그 이슈화할 수 있겠구나, 쟁점화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유엔에서 좀 일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바로 그때 이제 경험이 그 토대가 돼서 유엔 인권 그 최고 대표 사무소 그 부대표의 모집에 이제 응모를 해서 됐다고 하죠. 네. 네, 유엔 기구에서도 그 미얀마의 그 소수민족 문제인 그 로힝자 난민 문제랄까, 이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네. 국제사회의 그 신속한 대응 등을 촉구하는 특히 이제 그래서 그 국제사회에서 짝 인사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뭐 국가보훈죄 그동안 당연히 뭐 예비역 장성들의 이제 몫이었고요. 그것은 네. 당연히 남성들의 몫이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얘기가 깨트린 아주 파격 인사였고요. 또 그 청와대 인사수석의 그 조현옥 이제 전 교수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파격 인사로 좀 꼽히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이 임기 중에 남녀 동수 내각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좀 천명한 바 있죠. 네. 그래서 5대5 남녀 비율을 5대5로 하겠다는 건데, 30%로 시작을 해서 50%까지 가겠다. 맞춘다. 이게 목표였죠. 네, 네. 더 넘어설지도 모르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이제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과연 얼마나 알맹이 있는 부서를 맡느냐,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인선이 더욱더 주목이 되는데, 네. 여성 첫 외교부 장관이자 또 그 비외무고시 출신이죠. 그렇죠. 이른바 그 외교부 그 순혈주의를 이제 타파하고 외교부의 그 개혁과 쇄신에 큰 바람을